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변창흠이는 SH 서울 도심공사 사장도 했고요. 이 LH 사장도 했어요. 모든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 변창흠인데, 변창흠이 여러분들 사표 낸 거 잃어버리셨죠? 그 정도 수준 같은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 돼요. 그 정도 수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사표 하나를 수리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그 사표 수리권자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거 하나를 수리 못해요. 죄인을 갖다가 죄인한테 대책을 맡기고 있는 이 정권의 이 자가당착적 모순,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문재인 정권이 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과거 정부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면은 변창흠이가 사장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취임했을 때, 그때 적폐청산해갖고 전직 대통령 2명, 전직 국정원장들 3명, 이렇게 다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 용기와 배짱과 그 무능의 극치 가지고 이미 적폐를 청산했어야죠. 4년 동안 이 적폐,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긍정하고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현 정권이 유능한 정권이라면 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아,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 LH공사에서 있었구나, 그때 단속을 했어야죠. 그래서 과거 정부의 이 부동산 문제 다뤘던 이 사장들, 장관들 전부 조사했어야죠. 여태까지 아는 거, 4년 동안 묵히고 있었던 거, 이거 자기네 책임인 거예요. 이게 자기네 현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적폐 타령한 거, 이래서 또 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쇼는 바로 뭐냐? 이번 사태 초기 때부터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를 도둑질에다가 이렇게 부를 축적한 거 용납할 수 없다. 즉각적으로 검찰이 나서야 된다. 윤석열 총장 본인이 2기 신도시 사태 때 수사를 해봐서 너무 잘한다. 수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거 현재 직원들 이름 명부 뒤져봐야 전혀 나오지 않는다.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거를 조사하면 나온다. 그래야 실명차변이 구별된다. 수사 기법까지 다 밝혔어요. 현직 검사까지도 실명으로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이거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그리고 수사 기법, 현직 검찰 수사관도 또 공개를 했어요. 이 정도 됐는데 지금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돼가지고 그동안에 700명의 수사 요원을 투입했어요. 합조단이다, 뭐 이 특수본이다, 이름도 헷갈려요. 이름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제대로 하는 일이 있었으면 이름을 기억해야죠. 합수단, 특수본, 합조단, 뭐 복잡해요. 700명이나 동원해갖고 한 달 동안 한 게 뭡니까? 나온 거 있어요? 제대로 된 영장 청구하고 조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쇼만 벌여요. 그러면서 어떤 이번에는 쇼를 벌이고 있느냐? 정세균이가 발표했어요. 이거는 또 이런 사람들 총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무자격자들. 쇼를 보통 쇼가 아니에요. 700명짜리 쇼 가지고 안 되니까 1,500명을 투입한대요. 거의 2,000명에 가까워. 그 중에 검찰을 이제 몇 명 투입하는 줄 아십니까? 검찰만. 검사와 수사관만 500명 검사를 투입한대요. 대한민국 검찰이요, 2,000명이에요. 4분의 1을 투입한대요. 이거 무슨 영화 촬영할 때 엑스트라들 쫙 깔아놓듯이 지금 쇼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능한 정권이에요. 검찰 투입하라. 검찰한테 수사 주체를 맡겨라. 할 때는 끄떡 안 했잖아요. 검찰에 무슨 전담 수사 협력단인가 이름도 이상한 거 하나 갖다 붙여놓고 7개 전담 검사 몇 명 해놓고, 그리고 정부 합수단에는 검사 1명만 투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쇼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회의는 정말 역사에 남을 무능한 쇼였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LH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LH 사태의 본질이 부동산 투기에서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돈을 수억씩 챙겼다는 거잖아요. 이 당사자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아니냐라는 의혹을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양산에 퇴임 후 돌아갈 사저. 이게 사실상 이번 LH 투기 수법과 비슷하다. 여러 번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조선일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농지 투기 단속을 말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땅은, 본인 땅은 본인이 투기를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형지를 바꿔서, 그게 밭이었잖아요. 밭, 전답. 이 형지를 바꿔가지고 무려 3억 5천만 원의 추가 이익을 봤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왜? 이거 10억 4천만 원 주고 샀는데요. 이 전답, 밭은 한 600평쯤 되는데 평당 32만 원을 샀는데, 그리고 그 밭 옆에 붙어 있는 대지 50평, 이것은 평당이 아니라 1평방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한 100만 원에 샀고요. 그 다음에 옆에 대지는 평당 한 150만 원 정도에 샀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근에 지난 1월 달에 대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농지업의 대지 가격하고 비교하면 이번에 형질 변경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3억 5천만 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 이게 조선일보 보도예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언론에서 계속 제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살기만 할 뿐이지 매매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걸 시비하는 것 같다가 대통령이 직접 페이북에 그리고 트윗에 올렸어요. 얼마나 대통령이 할 일 없으면 자기 거가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분개해가지고 분노를 터뜨렸잖아요. 좀스럽다, 민망스럽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서 보상금을 들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 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 성남시 고등동 그린벨트 지역 내 전답이 LH에 수용되면서 47억 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바 있어요. 그리고 이 처남은 성남시 시흥동 그린벨트 안에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달 초에 조선일보에서 현지 조사를 가보니까 묘목이 빼곡하게 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영석 의원 같은 국민의힘 이분은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하면 맨 처음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묘목을 심어서 보상금을 부풀린 사례에 대해선 천안부터 조사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직전까지 대한민국 제2인자였던 이해찬. 마찬가지예요. 세종에 땅을 샀잖아요. 거기 자기 전원주택 살겠다고 산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니까 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게 이 땅 산 데는 어디냐면 이 나들목, 연기 나들목 입지 근처에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 딱 6분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2층짜리. 그랬는데 지난 이 땅 산 지역이 2012년 12월에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일대 농지, 여기도 또 농지를 샀어요. 463평. 사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에 산 겁니다. 얼마에 샀느냐? 1억 4천만 원쯤 주고 샀어요. 그런데 3년 뒤인 2015년도에 지목을 변경해서 대지로 바꿉니다. 대지로 바뀌니까 이 땅값이 2013년도 이 평방미터당 2만 1,000원쯤 갔어요. 그러니까 한 평당 한 6, 7만 원쯤 한 거죠. 그런데 지난해 얼마나 올랐느냐? 평당 한 25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4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2층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공직자 자산신고 내용을 보니까 세종시 이해찬 전 대표의 부동산 가격이 3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3억 5천만 원. 그리고 이 땅값이 하면 또 뭐 부동산, 지금 세종이 부동산 열기가 불러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겠지만 문제는 이 세종 고속도로가 이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2009년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건설할 때 최근에 한 거하고는 설계도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본래 없었던 서울 세종 고속도로 나들목이 예정되어 있지 않던 연기 나들목 IC가 2019년도에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로 확정이 됐어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이해찬 전 대표 집이 있는 거리하고 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5km. 그리고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IC가 여기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새로 생겼고 설계가 변경됐어요. 설계가 변경돼가지고 무려 얼마나 더 들어갔느냐? 설계 변경에 4천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 설계 변경은 나들목, 교량, 터널, 졸음쉼터, 휴게소 이런 설치가 되면서 4천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 타당성 조사할 때는 2조 2천억 됐는데 최종적으로 현재는 2조 6천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럼 왜 늘어났느냐? 왜 이 나들목을 건설했냐 이거예요. 세종시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LH 측에서는 밝히고 있죠. 이것도. 그렇지만은 LH가 아니고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그런 이해찬 대표의 이 주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의혹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깔끔하게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야당이 비판하고 있어요. 타당성 조사의 계획이 없던 연기 나들목에 새로 2017년도에서 19년 설계 과정에서 왜 생겼는지 이때는 뭐냐 이것도 윤영석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일 때예요. 그래서 나들목이 입지가 확정된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LH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김상조예요. 김상조는 왜 맞았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살던 전세비를 올려주려니까 목돈 2억이 없었다. 그래서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세 보증금을 14%로 올려가지고요. 이 전월세 상환법에는 5%만 되게 있는데 1억 2천만 원을 올려받았어요. 7천만 원이나 더 받았어요. 근데 더 받은 것이 이 법을 위반한 것도 위반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LH 사태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국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전월세 상환법이 작년 7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요. 7월에 통과되기 딱 이틀 전에 이 전세비를 올려받았어요.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열이 안 받겠어요? 열이?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거냐 이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인 거냐. 이 김상조가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거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선적인 거를. 그러니까 말로는 공정을 외쳐놓고 본인들이 위선을 밥 먹듯이 했어요. 위선을. 이게 다 누가 하던 짓이에요? 조국이 하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국이 하던 거하고. 조국이 하던 거하고. 그래서 조국이 뭡니까? 공정을 외쳤잖아요. 그러면 김상조가 그동안에 외친 말하고 다점이 뭐냐? 과거에 정책실장 할 때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딱 지난해 6월 회견에서 한 달 뒤에 그리고 청담동 집 14% 인상해. 그 다음에 정부가 일관되게 노력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청와대 인식과 민심 괴리 전혀 없다. 이렇게 임대차법 시행 한 달 뒤인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청와대 이게 사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정권에게 유리하게만 현실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 시장이 안정세를 잘 찾고 있다. 지금 안정됐습니까? 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전 월세가 지금 얼마나 뛰고 있어요.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위선을 했어요. 그러다가 딱 걸려들은 거예요. 딱 걸려들었어. 자,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이 지금 최대 위기가 돼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또 뭐라고 알아요? 김상조 부끄럽다. 경질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제3자 구경꾼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이낙연이 뭐 했습니까? 당 대표였어요. 지금 선대위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국민이 화내실 만도 이낙연이도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죠.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저도 부끄럽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국민이 화내실 만하다. 경질 잘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정세균 이 500명의 검사를 투입. 처음에 1명 투입하더니 그리고 전국 43개 검찰청 전 검찰청에 전담 수사관을 편성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전담 수사팀만 했어요. 20명 정도. 그때 검경수사협력단 그리고 이 신도시 대상 관할 검찰청 딱 7개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대대적인 쇼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한 달이 지났잖아요. 검찰 내부가 또 부글부글 끓어요. 6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하겠다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제 경찰 가지고 안 되니까 갑자기 하라? 지금 검찰 인력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을 투입해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공기업은 간부만 하게 돼 있고 공무원은 4급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투기 의혹 500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수사한들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선거 얘기 좀 할게요. 총선 때 성추행했다. 이렇게 지금 네이버 카페에 올린 사람. 지금 현재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작년 총선 때 이 홍보 업무 다룬 사람들 전부 남성들만 있었지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요. 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수사대.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 추적해 보니까요. 유령 계정이라는 거냐. 유령 계정. 그래서 지금 이준석 선대본부장, 이 뉴미디어 본부장은 이 사람을 잡았을 때 특정 정당과 관계 없었으면 좋겠다. 만약 특정 정당과 다 있는 분이면 당 문 닫으라고 요구하겠다. 조직적인 네거티브 동원 의혹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령 계정인데다가 전부 남성들만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 이게 도대체 이거 특정 정당의 네거티브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혹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박영선 지금 후보가 과거에 2016년도 자기 총선 개소식 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큰 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예. 박영선이가 급하니까 별벌 소리를 다 하는 것 같은데 별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29일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당시 그 영상을 언론사의 유튜브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연세가 있어서 기억이 시원찮은 건지 박영선 후보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럽게 해명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민정 그동안에는요 이 우는 사진을 올렸잖아요. 엊그제는. 근데 어제는 또 책상 위에서 푹 엎드려서 잠자는 모습을 공개했어요. 자, 이게 이런 사람을 청와대 대변으로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얼마나 참 이게 좀 웃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쇼를 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박영선한테 표를 주겠어요. 표 더 날라가지. 그리고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했으면 이번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손을 떼야 되는 것이지. 대변인직에서 뛰어나간 다음에 뒤에서 SNS 활동한다? 이거 2차, 3차 가해라는 더 뻔뻔스러운 거예요. 뻔뻔스러운 거. 이런 사람을 선거 요원으로 쓰는 참 박영선 참 안타깝다. 이런 제가 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아예 대변을 통해서 밝혔느냐? 나는 트럼프하고 다르다. 트럼프와 같은 북한과의 협상은 안 한다. 즉 김정은이를 만날 의사가 없다. 다르게 접근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완전히 망신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건 어제 얘기한 거고요. 이 김여정이가 조금 전에 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26일 날 서해 수호의 날 그랬잖아요. 남북 간의 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 대화 분위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김여정이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철면피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한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유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다.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할까?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내려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의 이 반듯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겨우 맞으려면 차라리 김정은한테 맞는 게 낫잖아요. 김여정이한테 이렇게 맞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으니 청와대 지금 조선일보를 사설 보면요. 청와대에 경제와 안보 뭘 또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앉아갖고는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거기에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책임자 박지원, 그 다음에 서훈, 그 다음에 이인영 이런 사람들 앉아 있어가지고 북한 해바라기들만 앉아 있어갖고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 반드시 심판 선거를 해 주십사.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